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주현쌤입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3차함수와 4차함수의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중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 배웠던 1차함수랑 2차함수를 살펴보면요, 1차함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이거나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이었어요. 물론 기울기에 따라서 약간의 각도만 약간 달라지는 것 뿐이었고요. 2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렸거나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렸거나 이렇게 두 가지 유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3차함수와 4차함수는 다양한 더 많은 유형의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그래프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따라와 보세요. 자, 프린트가 있는 친구들은요, 일단 14쪽, 그리고 15쪽에 3차함수, 4차함수를 그려볼 거고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도 연습장이나 A4 용지 같은 데에다가 따로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렛츠고. 자, 일단 3차함수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3차함수 지금 일반적인 A, B, C, D 이런 꼴로 나타내는데 이거 하나만 가정할게요. 일단 A가 양수다. 이것만 가정할게요. A가 뭐였냐면요,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살펴볼 겁니다. 음수인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완전 반대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fx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도함수를 구해볼 겁니다. f'x는요 3ax 제곱 플러스 뒤에는 관심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해볼게, 계산을. 그러면 도함수는 지금 보니까 2차 함수네, 그쵸? 즉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던지 아니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 그 도함수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양수예요. 즉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꼴만 지금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모양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1번부터 그려볼 건데, 지금 3차함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거를 기준으로 나누냐면요, 이 도함수 녀석이, 자,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고요. 2번은 이 도함수가 중근을 갖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요, 자,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고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x축이 다음과 같이 있을 때 이 모양은 반드시 세 가지 중 한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붕 뜨거나 이렇게 x축과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x축을 뚫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좀 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자, x축을 그려주시고요. 자, 1번은 이 세 번째 유형이라 그랬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x축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근이 알파, 베타인 거고요. 이게 알파, 베타라고 했죠? 자, 그럼 부호 살펴봅시다. 알파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고요. 알파, 베타 사이는 플러스, 베타보다 클 때, 미쳤네. 알파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알파, 베타 사이는 마이너스, 베타보다 클 때는 플러스죠. 순간적으로 선생님 정신줄을 놨나 봐요. 조심하세요. 됐죠?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는 X축이랑 Y축을 다 그리고 좀 더 그래프를 자세히 그렸다면, 이번 여기 영상에서는 알파랑 베타 값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축을 안 그리고 그냥 개형만 그려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얘 그래프는 Y는 F'X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Y는 Fx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알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알파 전까지는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그랬어요. 그쵸? 언제까지? 알파까지요. 자, 여기 극대인 점이 알파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자,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그랬고요.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베타까지요. 자, 이 점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때가 극소죠? 베타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하네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는 다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됐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유형인 이 두 번째 이렇게 x축에 접할 때 이 유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그게 중근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fx를 그리기 위해서 x축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 f'x를 이렇게 x축에 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줍시다. 이 녀석이 y는 f'x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중근 알파만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x축과 만나는 이 점이 알파가 되는 거죠. 됐죠? 자, 부호 살펴봅시다. 알파보다 작을 때는요, 양수고요. 알파보다 클 때도 양수네요. 그쵸? 그럼 알파에서는 극대도 극소도 같질 않겠네. 맞죠? 자, 그러면 원래 fx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y는 fx. 자, 이 알파점을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을 때는 자, 양수라고 했어요, 부호가. 그러면 fx는 증가한다 그랬죠? 여기서 잘 그려줘야 돼, 얘들아. 자, 지금 보니까 양수긴 양수인데 점점 작아지는 양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였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양수긴 양수인데 점점 작아지는 양수이기 때문에 원래 fx는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가팔랐다가 점점 완만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가팔랐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알파까지요. 요렇게. 됐죠? 그 알파에서는 x축이랑 이렇게 닿잖아요. 이 알파 값이 0이기 때문에 알파에서 순간적으로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봅시다. 알파보다 클 때는 부호 역시 플러스고요. 자, 플러스인데 점점 커지는 플러스죠. 그 말은 자,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점점 가파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완만하다가 점점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만 주의하면 돼요. 알파일 때 순간적으로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어야 된다. 자, 이렇게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유형 가봅시다.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x축이랑 붕 떴을 때를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려볼게요. x축을 그려주시고요. 얘는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x축이랑 닿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됐죠? 이 부호 살펴보면 그냥 항상 얘는 양수네. 그죠? 어느 점을 넣더라도 양수죠? 그럼 그래프 개형을 그려봅시다. 일단은 얘가 f'x 그래프고요. 자, y는 fx 그래프 그려볼게요. 일단 얘들아, 처음에는 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긴 하는데 점점 작아지는 양수죠. 그럼 위에 한 것처럼 자, 가팔랐다가 점점 완만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팔랐다가 점점 완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알파라는 점이 여기 닿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죠. 근데 얘는 0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만해지기만 하고 여기서 끝내야 돼.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점을 기준으로 점점점 커지는 양수죠. 그 말은 완만했다가 다시 점점점 가파라집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어요? 얘들아, 2번이랑 3번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차이를 알아야 돼요. 2번은 알파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고요. 이 3번은 어느 점을 잡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다 그려봤는데 선생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얘들아, 1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유형은 극대가 어디서 극대를 간다 그랬죠? 그렇지, 알파에서 극대를 갔죠? 그럼 극소는 어디서 가져요? 그렇지, 여기 베타에서 극소를 갔죠? 됐죠? 자, 그럼 2번 봅시다. 두 번째 유형. 2번 얘들아, 극대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여기가 극대 아닌가요? 선생님이 여기를 살짝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얘들아.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완만하게 생기긴 했는데 살짝씩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알파 순간에서만 살짝 0인 거고요.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인 겁니다, 지금. 그럼 이 알파를 기준으로 자, 얘가 F알파잖아요. F알파보다, 그러니까 알파보다 전일 때는요, F알파보다 항상 작고요. 알파보다 살짝 클 때는
f 알파보다 살짝 더 높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알파일 때만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열린 구간을 잡더라도 항상 f 알파보다 더 크고 더 작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극대도 극소도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럼 결국 이 2번 유형은 극대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극소값 역시 존재하지 않아요. 즉 극값을 갖지 않는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이 녀석 역시 어때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죠. 오케이. 그러면 1번 유형에서만 극값을 갖네. 맞죠? 1번 유형이 뭐였냐면 이 도함수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였어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fx가 3차 함수일 때 3차 함수. 자, 3차 함수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자, fx가 극값을 갖는 경우 자, 극값 존재라고 적을게요. 자, 극값이 존재하려면요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자, f'x가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고 얘들아? 첫 번째 유형 서로 다른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였어요. 됐죠? 극값이 존재하려면 1번 유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두 번째 fx의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극값 존재 x라고 쓸게요. 이 경우는 자 우리가 2번, 3번 유형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f'x가 2번 유형은 뭐였냐면요 중근을 갖는 경우였고요. 자 중근을 갖거나 또는 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4차 함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차 함수 한번 봅시다. 4차 함수 자 4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4차 함수 역시 자 일반적으로 A, B, C, D, E가 있고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만 가정해서 살펴볼게요. 음수인 경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자, 이 녀석 역시 미분을 해주시면 f'x가 4ax 세제곱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야. 맞죠? 그러면 자 도함수는 3차 함수고요. 우리 방금 세 가지 나왔죠? 그런 식으로 생길 거고 그다음에 최고창의 개수 역시 양수인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 4차 함수는 지금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나눴냐면요. 이 도함수가 자, 첫 번째는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 세 실근. 자, 두 번째는 자, 실근이 세 개이면은 그다음에 실근이 하나면서 얘네 둘이 같은 경우가 2번이겠지. 그죠? 그래서 2번은 한 실근 알파랑 중근 베타를 갖는 경우. 세 번째는 다 근이 같아. 3중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자, 서로 한 실근이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 됐죠? 자, 이렇게 나눠서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천천히 해볼게요. 4차 함수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f'x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자, x축을 그려주시고요. 됐죠? 근데 우리가 지금 3차 함수인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니까 이 x축을 몇 번 지나야 돼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렇지, 3번 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3차 함수 방금 앞에서 그렸죠? 그렇지, 우리 이 셋 중 하나였잖아.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살짝 해서 0 찍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완전 이렇게 올라가거나 됐죠? 근데 얘는 이렇게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 첫 번째 유형이어야 돼요. 즉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y는 f'x 그래프예요. 지금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알파, 베타, 여기를 감마 이렇게 적어 봅시다. 자 이제 부호 따져볼게요.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 알파, 베타 사이는 양수, 베타, 감마 사이는 음수, 베타보다 클 때는 양수.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개형을 그려봅시다. 알파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언제까지? 알파까지요. 그 알파랑 베타 사이는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베타까지요.
이렇게 베타까지 증가를 하다가요. 그 다음 베타랑 감마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하죠. 감소를 하다가요. 언제까지? 감마까지요. 감마보다 클 때는 마지막 양수니까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마치 약간 W처럼 생겼네. 물론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은 알파에 대한 함수값이랑 감마에 대한 함수값을 좀 비슷한 높이로 그렸는데 얘 그래프가 사실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고 여긴 조금만 내려가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각각 알파랑 감마의 함수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이. 알겠죠? 이게 Y는 fx 그래프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다 그렸습니다. 됐지요?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봅시다. 이번에는 한실근이랑 중근. 자, 그럼 x축을 그려주시고요. 한실근이랑 중근을 가는 건데 일단 한실근이니까 일단 x축을 한번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고요. 중근이니까 x축은 접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접하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얘가 y는 f'x 그래프예요. 됐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호 살펴봅시다.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 알파, 베타 사이는 양수, 베타보다 클 때도 양수. 됐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fx 그래프.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위에서 점점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언제까지? 알파까지요. 그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는 양수니까 다시 커져야 되고요. 커지다가 자, 베타에서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록이 0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 앞에 3차함수 그린 것처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멈춰야 돼. 베타까지. 이렇게 멈추다가 만약 여기가 음수면 다시 내려가겠지만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커집니다. 우리 앞에서 3차함수 그린 것처럼 비슷해요, 원리가. 그냥 바로 그릴게요.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됐죠? 기울기가 0. 물론 얘들아, 만약에 알파랑 베타랑 순서를 바꾸면 이 그래프 역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일반적인 경우 요것만 그려볼게요. 자세하게. 됐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유형 봅시다. 세 번째 유형은 삼중근을 갖는데요. 삼중근. 선생님, 삼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지나는 거죠? 일단 삼중근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다. 삼중근이 뭐냐면 예를 들어보자. fx를 x세제곱이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근이 뭐가 나와요? 얘가 만약에 0이라면 근이 x는 0밖에 없죠. 즉 0, 0, 0 세 개가 다 같은 근이에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삼중근인 겁니다. 됐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fx 그래프가 자 아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x축일 때 순간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커져요. 여기가 알파 이렇게. 얘가 y는 f'x 그래프입니다. 됐죠? 알파보다 작을 때 부호는 음수, 알파보다 클 때는 양수. 됐죠? 그럼 y는 fx 그래프 그려봅시다. 원래 그대로예요. 자,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점점점 내려오다가 언제까지? 알파까지요. 알파에서는 순간적으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알파까지요. 자, 됐고 알파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여기서 다시 커집니다. 이렇게. 이게 끝이야. 선생님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2차 함수랑 모양이 거의 똑같네. 그죠? 약간 폭이나 약간의 세밀한 정도만 다른 거지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모양은 2차 함수랑 4차 함수인데 2차 함수처럼 생길 수도 있구나. 됐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유형 봅시다. 네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은 지금 한 실근이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x축을 그려주시고요. 자, 한 실근을 갖기 때문에 일단 x축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 주시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x축을 만나지 않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를 알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알파보다 작을 때 부호는 음수고요. 자, 알파보다 클 때는 무조건 타 양수예요. 어디를 넣더라도. 됐죠? 이게 y는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고요. 다시 너무 반듯하게 그리면 안 되고 감소하고요. 언제까지? 알파까지. 알파에서 순간 딱 멈춰야 돼. 여기가 알파예요.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요. 그 알파보다 클 때는 양수니까 점점 이렇게 커져. 점점 커지는데 얘들아 여기서 커지다가 계속 커지니까 가파라진다는 뜻이지. 기울기가 가파라지다가 여기는 점점 작아지죠. 양수가. 그럼 점점 완만해진다는 거네. 자 그러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다시 마지막 어때요? 다시 값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3번이 아니다. 2번이랑 얘는 모양이 또 비슷해요. 자, 3차 함수처럼 마찬가지로 얘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고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커져야 됩니다. 됐죠? 물론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 그래프가 다르게 생길 수도 있거든. 한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아래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허근을 갖고 이렇게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아까 3차함수 그래프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그냥 여기를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얘도 서로 한 실근을 이미 갖고요. 나머지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인 겁니다. x축이랑 안 만나니까. 됐어요? 자, 요 경우에는 그냥 대략 그리면 그래프가 얘랑 반대로 생겼어요. 내려오다가 비스듬히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얘는 우리가 위에서 3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선생님 대표적으로 요것만 그린 겁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4차 함수도 다 그려봤어요. 됐어요? 그럼 얘들아, 자 3차 함수처럼 마지막 특징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1번 보면은 얘들아 극대는 어디서 가져요? 극대는? 그렇지, 베타에서 가져요. 여기가 극대예요. 그리고 극소는? 그렇지, 알파랑 감마에서 각각 가져요. 그럼 얘는 극대가 하나 있고 극소가 두 개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2번 봅시다. 2번 극대 어디 있어요? 극대? 없어요. 얘 아까 우리 3참수에도 여기 극값 아니라 그랬죠? 그럼 극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알파가 극소예요. 됐죠? 자, 3번 유형. 얘는 극대가 마찬가지로 없고요. 알파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유형. 얘 역시 극대는 없고요. 알파에서 그렇지, 소를 갖습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1번 유형에서는 극대 극소를 다 갖고요. 2번, 3번, 4번 유형에서는 극소만 갖네요. 그쵸? 그러면 극대를 갖는 경우는 첫 번째 유형밖에 없구나.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였습니다. 도함수가. 이걸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적어 볼게요. 여기다 적어볼까? 자, 그럼 정리를 해 주시면, 자, 이번엔 fx가 4차 함수입니다. 자, 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에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 자, 음수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극대값으로 쓴 거를 극소값으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자, fx가 극대값이 존재한다. 극대값 존재. 극대라고 쓸까, 얘들아? 극대라고 쓸게요. 극대 존재. 자, 극대가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1번 유형만이었죠. 1번 유형이 뭐였냐면요.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세 실근이라 쓸게요. 세 실근을 갖는 경우였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극대가 존재 안 하는 경우. 극대 존재 x. 자,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이 다 극대가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이 뭐였냐면요. 한실근이랑 중근을 갖는 경우였고요. 세 번째 유형은 뭐였지? 그렇지, 삼중근을 갖는 경우였고요. 마지막은 뭐였지? 그렇지, 한실근이랑 허근을 갖는 경우였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3차 함수, 4차 함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려봤어요. 자, 각자 스스로 반드시 꼭 그려보고 각각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칠게요. 안녕.